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요즘 아마 뒷목 잡고 현기증 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차영주 소장님과 속풀이 시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속풀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말해도 그렇죠. 어제 오늘 곡소리가 나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변의 분위기? 오늘 그 주변에서는 네. 지금 이제 다들 뭐 힘들어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객의 탁감이 빠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탁감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던 시장에서 개인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심리적 지지선인 100조가 깨지게 된다라면 시장의 키는 다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주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죠. 네. 뭐 주린이 분들은 이럴 줄 몰랐다라는 분들도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조금 사모펀드 팔고 헤지펀드 팔 때 같이 팔았다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라는 것에 있어서 개인들이 조금 지금은 좀 불신의 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희망의 트리거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오늘은 희망의 트리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그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장이 시장의 빛을 더욱더 이게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고 투자해야 될 시장 빛이다. 확실하게 오늘 점 찍었습니다. 뭔데요? 실적입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죠. 네. 89.5조 원에 대한 네. 실적이 나왔고 더군다나 또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65조냐 60조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마무시하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오늘 샀다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월요일 날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ADR 상장 이후에 잔뜩 기대감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세를 시연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불안전성이 불거졌어요.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아마 문자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화요일 날 오늘 11시에 CFT 계좌 반대매 나갔다. 이것도 또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외국인과 기관이라면 굳이 화요일 날 살까? 차라리 반대매가 나와서 곡소리가 한번 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사지 내가 왜 화요일 날 살까? 라는 건데 화요일 날 샀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다라는 거죠. 아. 삼성전자가 25만 원이 깨졌고 네.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깨졌으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눈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조 기자님이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빨리 사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격 레벨 단에 네. 그리고 실적 레벨 단에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여러 가지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부장 들어가 있고요. 네. 금융주들 들어가 있고요. 2차전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증권사들의 리포트에 의하면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로봇은 없어요. 로봇은 아직 실적주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실적에 포커싱이 돼 있고 그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희망의 트리거가 되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 네. 그 다음에 오늘 서둘러서 외국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산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이제 확실히 실적이다. 제가 월요일 날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왜 머리가 아팠었냐면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 강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니까 이게 이제 서로 언밸런스한 거예요. 네. 우리가 머리가 복잡할 땐 그거죠. 내 생각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 종일 고민을 했어요. 실적을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시장이 밀리면 시장에 순응하랬다고 밀리는 것에 순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했었는데 역시 화요일 날 명쾌하게 시장은 하루는 안 맞았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있구나. 저는 오늘 상당히 좀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아침에는 좀 오락가락 하다가 네. 지금 3시 정도 됐거든요. 저희 네. 방송하는 시간이. 지금은 반도체도 그렇고 상승이에요. 네. 네, 코스피도 지금 6889를 찍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희망을 보셨다는 전제 하에 네. 반도체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가장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떻게
저는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네. 삼성전자가 25만 원 미치고, 뭐 하이닉스가 뭐 200만 원 미치다라고 네. 보면 이거는 고마운 가격이다. 고마운 가격이다. 고마운 가격이다. 고마운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 네. 결국 실적이 뒷받침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수급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 구간 내에 있어서 우리가 실적을 믿고 투자한다라면 반도체, 하이닉스,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도 있어요. 성장률이 꺾일 것이다라고 보는 우려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점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선을 보고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피크다라고 보면 성장률이 꺾였다라든지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점을 보고 우리가 놀랄 필요는 있죠. 네.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가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호남 클러스터를 짓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일본에다가 HBM 공장을 짓겠다라는 것은 네. 이들이 봤을 때 최소한 그들이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는 2, 3년 그리고 2, 3년 이후에 이러한 막대한 투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피크아웃 논란에 들어갈 거라면 네. 과연 이들이 서로 뭐 삼성전자 하니까 마이크론이 투자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보긴 했겠습니다만 각각의 결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네. 충분히 이 시장에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고,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년까지 쇼티지가 날 거다라는 것에 저는 믿음을 더 주고 있어요. 이거는 선입니다. 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아직 그 엔비디아 젠슨왕이 초등학교 단계다. 초등학교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갈 걸음이 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 저는 더 방점을 찍고 싶고요.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네.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3주째, 크게 보면 3주째 지금 훅훅 빠졌다가 올라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목표주가 항상 상승만 하다가 이번에 180만 원대도 나왔잖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 이게 어떤 시그널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갈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있겠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도 사실 많이 빠진 게 그거에서 많이 나간 그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서 반대이 많이 나갔고, 오늘 또 내가 이것을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 있었고, 오늘 또 기사 보셨죠? 네. 뾰족한 대책 없다.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나올 때는 너무 뜨거울 때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경고는 계속 해왔습니다만 사실 그때는 보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불안정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불안정할 때 옆에서 주위에서 응원을 해줘야 이게 불안한 마음이 가는데 계속 그래, 넌 안 돼. 세상은 무서운 거야. 너는 그래.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자식 망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런 비유가 부적절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책 당국자는 언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 특히 이제 우리 금융은 네.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죠, 그게. 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과 관련된 정책 당국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언행 하나하나, 심지어 네. 넥타이 색깔까지도 연준 위원들은 고민하잖아요. 언론에 공개될 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석에서야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지인들끼리 있는 경우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증폭감을 나타냈고, 물론 그것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거액보다는 내가 이제 남을 따라잡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뭐 아니면 도식으로 투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과거 선물 시장이 도입됐을 때 옵션과 선물이 과열됐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 금융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선물처럼 증거금을 높인다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일정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동안 투자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후유증이 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제에 금융당국이 빨리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자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문제 갖고 한 3개월 끌면서 시장에 얼만큼 변동성을 줬습니까? 그렇죠. 결국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물론 시장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는 포퓰리즘에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금융당국도 알고 있고 네. 투자자도 알고 있다라면
빨리 끝내줘야 돼요. 이거를 끌면 끌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급에 꼬여 있다라는 거고 이 수급에 꼬여 있음이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우울증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워렌 버핏은 시장에 우울증이 걸려서 어떻게 해라? 주식을 사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현명한 가치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ADR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하이닉스. 이제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상승률을 좀 줄여가지고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ADR이 그러니까 이제 상장되고서 13% 올랐고 네. 그다음에 오늘 9%가 빠졌죠. 하루 만에 거의 반납했어요. 반납했어요. 근데 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같이 저는 시장에 벌써 순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네. 이제 3일 상승하고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새롭게 가치 평가를 받은 거고 어차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본주와 같이 지금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괴리가 한 1-20% 정도 나타날 것 같아요. TSMC가 그 정도 유지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본주와의 괴리율은 1-20%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저는 ADR 가격이 특별하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지만 ADR 가격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면 본주가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러한 것들 영향으로 오늘 SK하이닉스가 몇몇 증권사들의 밸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장중에 10% 이상 변동성을 보였어요. 10% 이상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것은 일단은 어제에 있어서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네. 그 다음에 증권사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일단락시킨 것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ADR과 관련해서 네. 뭐 일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식이 2.5%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계산하기도 더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냥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 그만큼 뭐 40조 원 정도를 국내에 안 들여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워낙 지금은 SK하이닉스는 못 사서 날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ADR 상장에 따라서 네. 우리 본주가 ADR 가격을 따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소장님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다시 좀 안정화가 되려면 실적이 나와야 하고 그렇죠. 심리 이상으로 네. 그 다음에 지정학적 불안감이 해소가 되어야만이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뭐 예전만큼의 상승률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한 번 더 찍을 수 있을 걸 기대해야 될까요? 어차피 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말 트럼프 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어요. 또 경험을 했고 그렇죠. 네, 경험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불안할 때 이런 거 중독 문제가 더 불거지면 이제 금리와의 또 연관성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지만 실적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실적만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CPI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실적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중동 문제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중동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기업들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실적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대한 노이즈, 소음 같은 경우는 실적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는 얼마까지 두고 가야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조 기자님 스포츠 좋아하세요? 스포츠 좋아요. 야구 좋아하시죠? 네. 야구 경기장 뭐 가끔 한두 번씩 가보셨죠? 야구 경기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9회 말에 끝나고 나오면 차 끄는데 얼마 걸리죠? 한 1시간 걸리죠. 아직 걸리죠. 1시간 걸리죠. 내가 이기고 있으면 막판에 역전 말로 홈런을 얻어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야 대충 뭐 9회 초나 8월 야 우리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리고 길 막히기 전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50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50만 원 팔 수 있을까요? 누군가 사줘야 50만 원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구 경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삼성전자가 현 구간에서 매수, 하이닉스도 현 구간에서 매수. 반면에 삼성전자가 40만 원을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넘어가면 매도를 고민해보자. 근거는요? 우리가 이제 20만 원이 30만 원 올라가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50% 올라간 겁니다. 30만 원, 40만 원 가면
30% 올라간 겁니다. 40만 원, 50만 원 가면 20% 오르고 45만 원, 50만 원 가면 10% 올라가는 겁니다. 네. 과연 그 구간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 수급 논리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팔라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동학개미 때도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10%가 굉장히 큰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9만 원도 많은 분들 들어가셨어요. 근데 결국 9만 원에 꺾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 구간에서는 무작정 들고 간다라는 개념도 필요하지만 적절하게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도 같이 고민해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작정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현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수, 네. 펀드멘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건 펀드멘탈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만 나름대로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도 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요 한 3주 동안 네. 확실하게 안 게 있어요. 반도체 좋은 거 알겠어. 네. 근데 얘네가 내려가니까 다 무너져. 네. 이거를 이제 눈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그렇죠. 3주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더 고민이 되거든요. 소장님은 좀 대안업종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있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를 갖고 간다는 전제 하에. 반도체는 상수죠. 반도체는 당연히 지금 버리면 못 삽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상수인데 대안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AI 모멘텀이다라는 산업적인 면과 네. 그 다음에 실적적인 면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네. 이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네. 주지의 사실이죠. 호남에 지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 전력, 용수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변압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케이블 이런 네. 것들 좀 봐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원전보다는 신재생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판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네. 소부장과 기판 관련주들 저는 여기서만 놀아도 속된 말로 뭐 물려도 저는 뭐 빠져나올 구멍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면 2차 전지 중에서 셀 업체들 네.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방산, 조선, 화장품, 식품 뭐 이런 쪽들은 실적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중심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그 외의 섹터들은 안타깝게도 네. 개별 종목 단위로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증권가들에서 보는 리포트들을 보면 실적 가이던스가 좀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네. 전략적으로 실적과 그 다음에 산업의 성장 가능성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요, 소장님 지난해부터 장이 워낙 좋아지면서 네. 이제 이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그렇죠. ETF나 네. 어쨌든 다른 자산으로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네. 실제로 수익이 난 분들도 있고 ETF에서도 난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장이 막 들끓을 때는 그것 또한 방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저는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야 된다. 네. 차제.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ETF만 ETF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과거 사례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도 네. 1000포인트를 못 넘었어요. 네.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10년 동안 박스 피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레이건 행정부 때 401K라는 미국의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에 도입하면서 10,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갔거든요. 우리도 이제 퇴직연금에 있어서 DC형이라고 네. 불리우는 본인이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직접 투자는 네. 안 되더라도 ETF를 통해서 시장에 뛰어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일 종목,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이겼으니까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야죠. 우리가 이제 그 속담을 말씀드리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다라면 수익률이 높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장 수익률이 1%, 2% 이 책을 보면 1% 차이가 10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벌어난다. 2% 차이가 근데 그거는 지나고 나서 얘기고요.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래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적절하게 분산 투자도 하면서 하는 것은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 좋을 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부분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퇴직연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적립식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제 지금 조 기자님도 퇴직연금 내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매달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네.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투자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이건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식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제 사이클을 타잖아요. 네. 경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 정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립식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이클이 들어가든지 간에 내가 들어간 것보다는 평균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고점 아니야?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반도체 이제 시작이라면서요. 그러면 뭐 지금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히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인한 투자는 또 다른 시각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다른 거네요. 시각으로 봐야 그쵸? 돼요. 이거는 굉장히 네.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고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TF 여쭤본 김에 아까 단위 종목도 말씀 주셨는데 레버리지 이게 ETF가 그러니까 시장이 막 좋을 때는 더 벌고 싶어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게 장기간 둘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히 관리하고 늘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ETF라는 거 특히 이제 지수형이라든지 섹터도 이제 지수와 연관된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좀 들여다봐야죠. 네. 너무 자주 들여다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자주 들여다보면 이제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내가 이제 ETF를 투자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가 나타났을 네. 때 한 번씩 점검하는 정도로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주가 뭐 3주 내내 그렇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안정적이지 못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는 게 참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네. 요럴 땐 좀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만약에 이제 직접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을 네. 잊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요? 안 보이면 쉬는 겁니다. 안 보이면 쉬는 거고요. 네.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뭐 보일 때까지는 지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네. 다들 한두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돌뿌리 같은 데 걸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비틀거리는 경우 있죠. 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로 걸어가나요? 아니죠. 아니죠. 왜 내가 왜 비틀거렸지? 창피해. 막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나야 걸어갈 수 있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시장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뜬금없는 상품이 나오면서 시장을 돌뿌리에 걸려서 저는 흔들거렸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지금 3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잔잔한 그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 물리적인 파동이 잦아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그것이 저는 줄어드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더군다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시장의 기준점인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실적의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의 변동성에 이상이 없다라면 오히려 그 수량을 늘려야죠. 반면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적이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네. 한다면 포트폴리오 교체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특히 우리가 이 좋은 장에 네. 뭐 최근에 뭐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좋잖아요. 이 그쵸? 좋은 장에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나온다?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인간관계도 한두 번은 믿어주지만 그쵸. 서너 번은 좀 맞아요. 냉정하게 맞습니다. 판단해야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내가 한두 번인데 네. 아니면 주식도 인간관계처럼 자를 땐 자르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땐 잘나라. 예. 마지막으로 소장님 저희가 고정 질문이 생겼어요. 예. 지금 소장님께 제가 3천만 원의 현금을 드려요. 네. 현금 비중까지 그냥 합쳐서 뭐 물어보지 말고 30만 원 주시면 안 될까요?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현금 비중까지 합쳐서 지금 시장과 뭐 그 미래 시장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짜시겠어요? 그 3천만 원으로? 저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000만 원은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을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를 네. 250만 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지금 뭐 소부장이 됐던 방산이 됐던 지금 저는 2차전지 사겠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SDI 같은 2차전지요? 2차전지. 네. 그래서 일단 1,000만 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 다음에 그 500만 원은 2차전지와 전력 인프라. 네. 나머지 1,500만 원 현금 들고 있겠습니다. 현금이요? 네, 현금 들고 있겠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은 실적이 잘 나오는 걸 따라가면서 트레이딩으로 좀 매매를 하겠고 네. 나머지 1,000만 원은 다음번 출연할 때까지 저는 보유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올해 내에는 한 번 더 나오겠죠. 근데 굉장히
나오셔야죠. 예,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물론 그 사이에라도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만약에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는 뭐 한 달 전부터 50% 이상까지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삼전 닉스가 빠졌다? 땡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네. 우리가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자산을 찾잖아요. 네. 안전자산은 우리가 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기는 어렵잖아요. 금에도 3천만 원이면 소액이고. 네. 3천만 원 소액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안전자산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적이고요. 네. 아니면 현금입니다. 아.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음으로써 네. 우리가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한 주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날이었는데 어제 오늘 네. 이렇게 또 희망도 없고 한번 포트도 한번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